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논어 자한편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태백편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자한편인데, 왜 자한이냐? 요 글자가 자한이네요. 그렇죠? 자한. 한자는 드물다라는 건 뜻인데, 우리가 태백편은 뭐 자활, 태백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활, 태백은 뭐 덕에 가히 이르게 할 만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요 태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태백편인데, 이번에는 자활이라 표현을 하지 않냐고 자한이라고 했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말이 있네요. 그렇죠? 말. 근데 보니까 오늘 또 첫 번째 문장이 좀 되게 짧은데, 통상 자음편은 몇 개의 문장이 있냐면 총 30개 문장이 있습니다. 30개 문장. 30개 문장이 있는데, 30개 문장을 하면 이제 어느덧 2025년도 한 주에 한 문장씩 하면 올 가을 좀 접어들게 되나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음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자가 이제 논어는 공자의 어록이니까 공자가 일상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일상생활 태도 하는 말씀이 주로 어떤 내용인들인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자한, 언, 리어, 명, 이인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는 공자는 요 한자는 드물다는 뜻이거든. 말을 드물게 했다라는 건데, 이 한자 우리말은 잘 안 쓰는데 이런 말을 쓸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 참 희한하다 할 때, 희한하다가 우리말일까요? 아닙니다. 요것도 한자에 나오면 요때 한자가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드물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희한이라는 말은 우리 또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드물게 귀한 거다. 이 희자가 기쁠 희자, 기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물고 드물게 조심스럽게 보배스러운 참 희한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희한이라는 뜻인데, 요때 아무 한자가 요렇다. 공자께서는 드물게 말씀하셨을 때 뭐를 드물게 하니까 이름에 대해서 드물게 했네요. 이익에 대해서. 또 명에 대해서도 드물게 얘기했고, 인에 대해서도 드물게 했네요. 이제 왜 그렇게 공자는 요 이와 명과 인에 대해서 드물게 얘기를 했을까요? 추측해 본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이름을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자께서는 뭐 육의 덕목이니까 내가 자신의 어떤 이론보다 다른 사람이 이론, 즉 인을 항상 실천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 의에 좀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한편은 명에 대해서도 또 말 안 했다. 명은 뭐냐면 이 천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천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천명인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뭐 공자께서는 지천명 50이면 지천명 1000명을 도달한다 했잖아요. 1000명을 알게 되는 그런 땅이다. 50이 돼야 하늘의 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늘의 명이 과연 뭐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 더불어 이에 대해서도 적게 말했는데, 뭐와 더불어 명에 대해서도 적게 말했고, 또 인에 대해서도 더불어 적게 말했다. 왜 인에 대해서
드물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공자께서는 이는 이제 논어줄 읽어봐도 인에 대해서는 몇 개의 문장 있지만 자주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은 그만큼 이 공자께서는 극기복례, 애를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애를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인을 실천하는 거는 더 모르겠죠, 그렇죠? 뭐 자주 말을 하다 보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공자께서는 항상 그 인에 대해서 실천하기 할 수 있는 것이 좀 아니니까 좀 드물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글자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더불어를 여자가 없다면 쉽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 여자가 이건데 그럼 이거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한, 한은, 리명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여자를 더불어서 이었을까요? 그거 참 의문이 들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 드물게 얘기하는데 명예가 더불어 인과 더불어 적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드러운데 한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명과 인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더불어서 점점 얘기를 하는데 요 이에 대해서는 한 언니를 했다. 그러니까 명과 인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했지만 즉 명과 인에 대해서 뭔가 더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좀 적게 말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이에 대해서는 뭐 드물게 얘기를 했다 하니까, 저는 뭐 두 번째 해석도 어떻게 보면 공자께서는 항상 인을 했으니까, 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설명하기 좀 말하는 데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 다 그 궁극적인 뜻은 인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지만 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뜻이든 공자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요 이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셨다. 왜? 이를 그만큼 강조하면 자 의로움이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자한편은 공자께서 일상생활의 어록 즉 공자의 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적으로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100% 일치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꾸 내 생각과 말이 일치 안 될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엎어짐은 우리가 대하에 엎어짐으로는 다시 대담하기가 어렵듯이 우리 일상적인 말도 한번 뱉고 난 다음에는 쉽사리 거기 회복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말로 약속하는 것과 어떤 문서로 약속하는 것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연이 항상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로. 그러니까 새와 쥐는 다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은 주변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 자연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거나 뭐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하거나 또 성당이나 교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다 이 대자연에 연결되기 때문에 대자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소원이 들어주니까 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라는 것은 이 대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들은 의식을 못하지만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듯이 자연에서는 우리 녹음 테이프 하듯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지고요. 이 문서로 기록한 것은 이제 대자연의 기록은 안 되겠죠. 말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사람끼리 상대를 할 때는 이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문서로 해야 되고 대자연하고 어떤 연결됐다면 이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걸까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누가 다 듣고 다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누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특히 이 공자께서는 이로움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했다시피 특히 말을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조심할 그런 상대방의 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잘 안 하는 것이 좋다. 두고두고 오래 간다. 어때 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다면 바로 즉석에서 죄송하다고 하다 해서 상대가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 나오면 글마 참 나쁜 놈이다 라고 뒤돌아서도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말은 항상 우리가 지금 말은 지금 돈이 안 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한테 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도 다 들으니까 말은 함부로 하면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연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 말을 안 하면. 그건 말을 하면 다 뭔가 모르게 파생이 일어난다.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가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렵다. 나는 제대로 어떤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말하면 그래 니 그러면 허공대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오 신이여 왜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어렵다라고. 그럼 이 자연에서는 진짜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행동했는지 살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언에 대해서 공작에서 말하는 한언 말을 드물게 첫 번째 문장부터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공자의 말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첫 번째 문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자한편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많이 받아주면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애청과
구독을 해주시고 좋으면 또 좋아요로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신이 나서 뭐 이건 다 누구나 다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뭐 속물 건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계속적으로 많이 애청과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